지난 시간에 시간에 쫓겨서 이걸 제대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시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론은 에스페란토로 포놀로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소라는 말은 포네모라고 해요. 주로 음운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음운은 음소 더하기 운소입니다. 운소라는 것은 소리 높낮이나 또는 길게 말하는 것이나 중국어의 사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운소라고 부르죠. 물론 중국어의 사성은 운소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종류를 운소로 한다 그 말이죠. 이 음소는 이제 그런 소리, 높낮이나 길이나 이런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 음소. 크게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죠. 모음 중에는 전설모음, 중설모음, 구설모음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죠. 그 다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폐모음, 반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면 평신모음, 동그라면 원순모음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목청의 떨림을 성이라고 해요. 이 성의 유무에 따라서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즉 유성음, 무성음 이렇게 나누고요. 또 입술소리, 이소리를 혀 끝소리라고도 합니다. 잇몸소리, 새입천장소리, 여림천장소리, 목구멍소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좋은 자리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 좋은 방식과 또 기식이나 튕김의 유무에 따라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주로 한국어입니다. 에스페란토에는 이런 분류가 없어요. 그 다음 좋은 방법에 따라서 또 터짐소리, 가리소리, 목가리소리, 콧소리, 걸음소리에는 혀 옆소리와 떨림소리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운 표기와 음성 표기, 음운 자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한국말에 고기라는 말을 표기할 때요. 음운 표기를 하면은 코, 이 이렇게 표기됩니다. 물론 이것은 국제음성기호로 지금 표기한 겁니다. 음운 표기를 음소 표기라고 말하게 돼요. 이렇게 앞에 있는 코하고 뒤에 있는 코하고 똑같이 쓰죠. 고기, 우리의 기억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국제음성기호로 이렇게 주로 영어로 이제 K 이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또 표기하죠. 이것은 랑거, 우리 머릿속에 간직된 랑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음성 표기를 해보자면 앞에 있는 코는 그대로 코지만 뒤에 있는 코는 고로 바뀝니다. 고기 이럴 때 앞에 고 할 때 기억과 뒤에 기 할 때 기억은 음성적으로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유성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발음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롤이죠. 그래서 바롤로 보면은 우리말의 기억은 코하고 고하고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는 고가 됩니다. 고.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달라집니다. 음운 표기와 음성 표기는요. 근데 모든 나라 말은 음소 표기를 합니다. 각국의 문자들, 우리 기역, 미음, 아, 야, 어, 여, 이다 문자잖아요.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잖아요. 또 음소 표기예요. 음성 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낭비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기 할 때 앞에 기억과 뒤에 기억을 다르게 표기하라 라든지 바보 할 때 앞에 기억과 뒤에 기억을 다르게 표기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낭비입니다. 엄청난 노력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돈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책들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분량이 많아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어, 왜냐면요, 우리말에서는 앞에 기억과 뒤에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무성음은 유성음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규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 규칙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발음을 다 그렇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음입니다. 그래서 음성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음운자질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건 음성자질이라는 말하고도 같은데요. 우선 변별적 자질이 있습니다. 에스페란토로는 distintiva trit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브라는 이 전면은 공식 전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씁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이브. 그러니까 distingu는 변별하다죠. distinguive는 변별하게 해주는 그런 말. 음소를 구별해주는 자질인데요. 예를 들자면 유성성, 유기성, 터짐성, 가리성, 비음성, 전설성, 원순성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미누스 표시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비읍은 플러스 양순성, 미누스 비음성, 플러스 터짐성 그렇습니다. 미음은 비읍하고 같으나 비음성만 플러스가 됩니다. 미누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아는 플러스 점, 미누스 원순, 플러스 용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럼 운율적 자질이라는 것은 운소자질인데요. 에스페란토로는 프로소디아 프라이토라고 말합니다. 음소가 가지는 고유의 변별적 자질 외에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소리의 자질입니다. 여기서 의미상의 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운율적 자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감세자질, 음장자질, 소리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조자질 등이 있습니다. 성조 언어의 성조자질은 변별적 자질입니다. 운율적 자질이 아닙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조 언어를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 언어의 약 70%가 성조 언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과연 그렇게 많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도 안 되고요. 만약 이 70%가 정말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수, 중국어 사용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70%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사투리까지 다 포함한 것. 우리 한국말도요, 성조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상도 언어는 성조 언어입니다. 성조 언어. 아마 전라도 언어도 성조 언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투리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어의 성조는 공식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성에서 4성까지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성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중국어는 성조만 없으면 참 쉽겠는데,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는 성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말을 잠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그 차이가 우리말로 하자면 마치 이렇습니다. 그랬다가, 말 그랬다가, 발 그랬다가, 살 그랬다가, 그런 식의 변화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조 언어의 성조 자질은 변별적 자질이 아니라 이것은 운율적 자질이 아니라 변별적 자질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는 고저 자질이라는 그 운율적 자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초, 샘 이런 말을 보면요. 손이 곱다 이럴 때 손이 하고 손이 왔다 할 때 손하고 달라. 손이 이러면 손님이 이런 말. 그럼 손이 없다 이러면 자손이 없다 이런 말.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근데 중국어의 성조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한국어 경상도 사투리의 손은 손 그 자체만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뒤에 붙는 조사하고 서로 상대적인 높낮이를 보는 겁니다. 손이 둘 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나 손이 이러면 손은 높고 이는 낮아요. 손이 이러면 손은 낮고 이는 높아요. 이런 식의 구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 우율적 자질이 아니고 변별적 자질은 맞는데 그러나 성조 자질은 아닙니다. 고저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저 자질. 높낮이의 자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이다, 알리다, 이런 말이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 뭐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국 사람, 경상도 사람들은 보이다 하고 보이다 하고 달라요. 보이다는 보여주랍니다. 보이다는 보인다는 말, 피동태, 보인다. 알리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알리다는 사실은 알리다는 저도 연변 가서 처음 들은 말이고 배운 말인데요.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썼습니다만 지금 잘 안 써요. 알리다는 알려진다 하는 알리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이중 그 피동을 많이 써요. 알린다, 그리고 알려진다, 뭐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알리다는 무엇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변에 제가 저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머리를 깎거든요. 선생님 머리 깎인 게 알려요. 알려요. 알려진다요. 알려요. 그런 사투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고저자들입니다. 성조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잉여자들. 슈페르 플루아 트라이트라고도 하고요.
레둔다 트라이프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는 음성자질입니다. 한국의 유성성자질은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요. 바보 이런 말을 할 때 둘 다 포로 해서 바보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바보도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 뒤에 버를 보통으로 해서 바보 이건 다 잘 알아듣죠. 그러나 이때 뒤에 비읍은 보 발음이 납니다. 포 발음이 아니라 보 발음이 납니다. 이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해서 바보, 바보, 바보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포로 발음하느냐, 뭐로 발음하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에스페란토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유성성은 이게 어문자질이 아닙니다. 임여자질입니다. 그 다음 그 반대로 에스페란토에서는 유기성이 임여자질입니다. 그래서 가토나 카토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발음한 가토를 여러분 혹시 가토로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가토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가토로 발음했습니다. 가토 그러면 카토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정말 유기성으로 발음하려면요. 가토, 가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토. 그래서 우리가 당콘 이러잖아요. 그걸 제대로 발음하려면 당콘 그래야 돼요. 당콘 그래야 됩니다. 그냥 당콘 이러면요. 사실은 탕콘이나 마찬가지로 들려요. 탕콘. 탕콘이라는 말을 탱크를 이라는 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발음하려면 당콘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일반 언어학 기초를 배우신 후로는 이거는 것 좀 조심하십시오. 영어로 하자면 boy 그러면 소년이 아니에요. 제대로 발음하면 boy 그래요. boy. boy하고 boy하고 다르죠. 낭콘하고 다르죠. 그래서 십자우한이라고나 할까요? 너무 많이 알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다 지키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에스페란토에서는 당콘 그래도 다 알아듣거든요. 제대로 발음하려면 낭콘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페란토의 강세자리, 악센토, 이것은 잉여자들입니다. 이 악센토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좀 틀렸다, 이상하다는 거는 말할 수 있어.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터나시아 그래야 되겠어요. 유럽 사람들 보면 인터나시아 이렇게 많이 발음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아듣죠. 좀 이상하다, 틀렸다 싶어도 알아듣긴 알아듣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어, 잉여자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문의 변별성, 디스팅기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모음 10가지, 이, 에, 아, 오, 우, 으, 어, 이, 오, 이, 을, 이 10가지를 다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거 구분 안 하면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아에, 이, 오, 우, 5개만 구분하면 됩니다. 편하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 그, 커, 끄, 버, 퍼, 뻐, 저, 처, 써, 저, 이 부분 다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경상도 사람들은 서와 이 부분 잘 안 되죠. 저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그 구분 안 해도 돼요. 대신 그하고 그하고 이 구분이 돼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그하고 크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이 들려요. 제대로 발음하려면 그하고 그하고 이렇게
뭐하고 그 이렇게 해요. 그다음 뭐하고 벅, 푹 이거 구분이 돼요. 러 구분해 줘야 되고요. 그죠? 서, 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쩌, 처, 저, 유, 르 이 구분해 줘야 돼요. 어렵죠.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외국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에스페란토의 코, 우리가 주로 코 그럽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발음해서 코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 일본 사람들 발음하는 거 들으면 그냥 고, 이럽니다. 고, 그 안에 한국의 고, 코, 꼬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표기, 즉 전서, 프랑스 스크리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에스페란토 에 안에 한국의 에가 모두 포함되지만 표기는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표기해 버리면 그 뭐 어떤 구분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그 지명 같은 고유명사 에와 에를 다 그냥 에스페란토 에로만 표기하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어는 에스페란토 어떻게 표기할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한글을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겨울, 이렇게, 겨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굴, 이럴 수도 있고, 한글,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스테케토를 넣어서 겨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개인의 또, 선택 나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나요? 오래전에 한국 에스파란토 협회 기관지를 통해서 먼저 한국 에스파란토 협회의 의학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그 의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한국 에스파란토 협회 의학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기 전선 문제. 그걸 따르면 한겨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하고 일단 같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페란토 글자로만 하려고 할 때는 또 좀 다른 식으로 했어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또 뭐 다 잊어버렸는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협회에서 또는 협회 그 공식 기구인 의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로마자 표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해놨습니다만은 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 어, 고유명사는 특히 사람 이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말은 또 한글은 표기가 너무 쉬워서 자유로웠어. 뭐,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 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이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얽매이지 않아도 뭐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병음, 철두철미합니다.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병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뭐 컴퓨터에서 중국어 입력하려면 그 병음을 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또 그것은 틀리면 큰일 나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부에서 정한 걸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한글이 조금 틀려도 다 의미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에스페란토의 퍼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쉽게 말하면 따따빠로 할 것이냐, 타타파로 할 것이냐 그 말인데요. 우리들 중에도
까빠빠로 배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까빠빠를 원칙으로 한다면요. 에스페란토도 에스페란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에스페란토라고 그래야 돼요. 이 소도 소로 해야 돼요. 에스페란토 이래야죠. 김목이 1922년 개백이라는 잡지에 에스페란토 자습시를 게재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에스페란토입니다. 스는 상시어로 했고 페란토는 그냥 페톡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 영어나 인도 유럽어 계통의 그 유성음을 경험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버스, 배터리, 보이, 펜스, 빌딩, 가스, 껌 그렇게 말입니다. 이거 뭐 퍼터커 그러니까 영어의 P, K를 이렇게 소리나는 게 아니에요. 영어의 B, D, G를 이렇게 소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성음 커터퍼보다는 유성음 뭐, 더, 그를 떡, 거로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에스페란토에서 에스페란토로 또는 뭐 까따빠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듣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중국어의 경우에는 이 병은 뭐를 비읍이나 쌍비읍, 뻐로 소리내고, 커는 오히려 커 하나로 소리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에 에스페란토 강의에서, 중국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트로를 빠트로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파트로는 파트로지, 파트로를 왜 그러니까 B 발음, 보 발음을 내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빠트로 그러면 보아, 도로, 고로 이해합니다. 빠트로. 보 발음이 비읍이나 쌍비읍 발음으로 나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스페란토 가르칠 때 까따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카타파 그래야 돼요. 노를 뽀로 발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 비스 그런다거나, 음, 음, 뭐, 보 발음은 하여간 뽀 발음으로 내고, 도를 또로 내고, 고를 꼬로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변이음, 음소의 변별력, 문서의 변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음이라는 것은 에스페란토로 알로폰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음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발음이 되지만 해당 언어를 쓰는 사전은 같은 소리를 유지할 때 그 소리를 말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라는 말에서 그 종성, 비읍, 시읍의 변형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읍, 시읍이 한꺼번에 같이 소리 날 때도 있고, 비읍만 소리 날 때도 있고, 그 비읍이 미음으로 변해서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값이 그러면 비읍, 시읍이 둘 다 소리 나는 거죠. 그냥 값 또는 값도 이러면 비읍 하나만 소리 나는 거죠. 그러나 값만 그러면 비읍이 미음으로 변해서 소리 나는 겁니다. 뜻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그러면 시옷이 소리 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뜻 그러는지 뜻
또 이러면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뜻, 뜻이 뜻만 그러면 사실은 이 시옷, 글자로 시옷으로 나오고 소리가 디귿이 났던 이 소리가 미연으로 바뀔 거예요. 뜻, 뜻만, 뜻만. 그 다음 씹도 마찬가지인데 물건을 씹다 할 때 씹죠. 그 씹다 이러면 디귿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씹는 이러면 미연으로 소리예요. 실을 이러면 그것이 또 리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실제 이 한 음소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소리 날 때 그 각각의 소리를 변이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읍, 시옷의 변이음들은 비읍, 시옷, 비읍, 미음 이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뜻의 시옷의 변이음들은 시옷, 비읍, 미음 이 세 가지가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에는 기본적으로 변이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기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링그보 할 때 노하고, 엔 할 때 노하고, 엔라 할 때 노, 또는 파녀 할 때 노는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에스페란티스트들은 모두 이걸 하나의 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학을 전공한 분들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 그것이 바로 변이음들이고 그 변이음들을 하나로 그냥 인식해도 상관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음소입니다. 대표 변이음 이렇게도 말해요. 음소입니다. 이 에스페란토로 포네모라고 하는데요. 여러 변이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정한 겁니다. 위의 예들에서 각각 비읍, 시옷, 디귿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 음소의 변별력이라. 한국어에서는 발, 팔, 빨,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변별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에스페란토로 만약 표기를 해보라 그러면 팔, 말, 이 두 가지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살, 쌀, 이것도 한국어로서는 분명히 두 가지예요. 근데 에스페란토로 표기할 때는 그냥 살 하나로밖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쌀의 쌀 대신에 쌀 이렇게 표기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음소의 변별력이라는 것은 나라 말마다 다르고 또 그 나라 말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 그 외의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페란토에서 우리 한국말의 쌍시옷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페란토로 그냥 쌀로, 그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한국어처럼 시옷과 쌍시옷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변별력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에스페란토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변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바토, 파토, 당코, 당코, 간토, 간토, 조노의 경우에는
조노나 조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노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에스파란티스트가 잘못 발음해서 조노라고 발음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에스파란토에 조노라는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노를 저렇게 막 발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는 조노,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에스파란토에 조노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 조노로 다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포 같은 경우에는 지포를 지포라고 발음하면은 그건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포라는 말이 에스파란토에 없으니까. 그러나 쥐포라는 말은 있습니다. 쥐포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해줘야 됩니다. 쥐포는 우리가 옷에 달린 지프 있죠? 그거고, 쥐포는 자동차, 지프 자동차, 그겁니다. 지보와 쥐보가 다른데요. 지보는 병에 난 혹, 곡초의 혹 같은 그런 거예요. 낙타의 혹 같은 걸 지보라고. 쥐보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나 리보는 없기 때문에 리보를 리보 그런다거나 리보를 리보 그런다고 해도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혼란은 일어나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소의 변별력이라는 것은 각 나라 말마다 다른데 그것을 변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음소의 변별력.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를 제외한 표준 한국어에는 음장, 음소가 있습니다. 말 그런 거, 말 그런 거 다르죠. 또는 밤 그런 거, 밤 그런 거 다르죠. 그래서 음장, 음소는 이 점 두 개로 표시하는데 일반 그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사전에서는 써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글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러나 우리 한글 24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센트, 영어의 악센트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악센트 표시가 영어 알파벳 26자 안에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경상도 사투리에는 보조 음소가 있어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아프다, 손이 왔다,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앞, 뒤에 높낮이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냐, 이 말이에요. 이 가가, 각각 높낮이가 달라요. 그 다음, 가가, 이러면 그 아이가 성이 가가냐, 이 말입니다. 이 가가, 이렇게. 또, 가가, 이러면 그 아이가 성을 가가로 하는 그 아이냐, 이 말이에요. 가가. 경상도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나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이런 게 음소의 변별력입니다. 에스페란토에는 음소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악센토, 악센트는 잉여자들입니다. 의미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운소라고 할 수도 없고 변별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의 잉여자들입니다. 근데 에스페란토에서 이게 완전히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또는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시 같은 것을 쓸 때에 리트머나 이런 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악센트를 잘
고려해서 그랬으면 읽기가 참 쉬워요. 저는 자메노프의 문장에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건 제가 읽어보면 막 뒤죽박죽 막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특히 연설을 할 경우에 연설문 작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형태의 문 변화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어문의 변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 변이음이 변이음으로 바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죠. 이걸 형태의 어문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만을 볼 때는 어문이지만 그것이 글자로 기록될 때는 그것도 형태가 돼요. 그리고 형태론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문론하고 형태론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태 어문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문법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태 어문 변화를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는 공시적일 때는 변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공시적일 때는 변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건 뭐 다른 한국어 문법에 한하는 문제입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원칙적으로 형태 어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그만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접미사 초, 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초, 묘가 붙으면요. 그 앞의 어간이 좀 줄어듭니다. 파트로의 초가 붙어서 파초, 그러면 파만 살아남고 트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파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 고유명사 때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외가 됩니다. 그다음 단모음, 복모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모음 중에는 이중모음도 있고 삼중모음도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복모음이 참 많습니다. 이 복모음을 에스페란토로 디프통고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에스페란토의 그 복모음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 야, 예, 요, 유, 와, 왜, 워, 우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의 I라는 단어 있잖아요. I am a boy 할 때 I. 그 I가 글자로는 그냥 I자 한자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I 이렇게 나와요. 한 음절이지만 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있으면서 한 음절이 됩니다.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음소입니다. 음소 아 플러스 음소 이가 합쳐진 게 아니라 I가 하나의 음소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야여 요유 예예 그다음 위, 와, 워, 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는요, 단모음으로 취급될 때도 있고, 복모음으로 취급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중모음을 11개로 보는 학자도 있고, 12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국어 중세어에서는 복모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단모음이 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I, 어이 이렇게 복모음으로 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 당시에는 삼중모음이 되는 거죠. 야이 이런 식으로 여이 이런 식으로 위도 지금은 단모음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위, 와 이렇게 됐습니다. 웨이, 오이, 위 이렇게 됐습니다. 오이, 위 이렇게요. 와도 당연히 그렇겠죠. 와는 지금도 복모음입니다만은
이상한 글자, 그 소리도 많았어요. 요와 야가 합쳐서 유아, 유야 이런 것들을 실제 한국어에서는 소리 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중국어를 옮길 때 특별히 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페란토에서 보면요. 야, 예, 요, 유, 아이, 에이, 오이, 우이, 와, 왜, 아우, 오우, 아우, 에우, 와우, 와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디프통고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이것은 두 개의 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요하고 아를 하나의 음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야지만 소리는 야, 하나의 음소, 한 음절로 나지만 글자로는 분명히 두 개의 글자고 또 이것을 에스페란토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개의 음소가 합쳐진 거라고 봅니다. 한국어에서는 야 그러면 글자도 이건 하나로 치고 야, 야 하나의 글자고 소리도 하나의 음소입니다. 야, 공모.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야는 두 개의 음소입니다. 하나의 음소가 조금 짧게 나올 뿐이죠. 앞에 이가 좀 짧게 나는 겁니다. 야 이렇게요. 어, 와우, 와우 이런 것은 사실 세 개의 음소죠. 각각 하나의 음소로 에스페란토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디프통고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중국어의 경우에는요, 거의 모든 모음이 복모음입니다. 병음 표기로 아, 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 발음을 아, 이 이러면 안 돼요. 아이, 아오도 아오, 이, 영어로 하면 y, i 이것도 이입니다. 이걸 좀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못하는데요. 그다음 영어로 m, i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리가 아니고 이 i자가 이렇게 복모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GUAN 이것도 관이 아니고 관 이래요. JUAN 같은 경우에는 좌안이 아니라 좌 이렇게 바뀝니다. 다 그렇습니다. Y, way, 좌, sway,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모음이 복모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음운 규칙은 동화, 이화,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요. 필수적이기도 하고 수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에스페란토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운 규칙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음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수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규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absoluta 이런 걸 absoluta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또는 이 벌을 퍼식으로 해서 absoluta 이렇게 발음해도 돼요. 링그보도 노고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링고 이렇게 됩니다. 엘라스타 할 때 로 하고 엘라 할 때 로 하고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사 중에. 이 로가 하나 쓰인 거하고 둘 쓰인 거. 우리 한국말에서는 한국 에스페란토는 구분을 잘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볼 때 구분을 잘 안 해요. 근데 일본의 어떤 분은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경우는 에라스타 그리고 뒤에는 엘라 그리고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엑자메노 이럴 수도 있고요. 이 코를 고식으로 바꿔서 엑자메노 그럴 수도 있어요. 판뇨도
환요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발음할 수도 있고 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간의 어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다 수의적입니다. 필수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규칙으로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그 강의 어문론 강의 끝인데 제가 참고로 로우의 음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우의 음가가 세계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혀 끝만 위로 살짝 말아서 내는 소리입니다. 모음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프랑스와 독일어는 물론 지역 차이는 좀 있습니다. 목구멍에서 내는 가리소리. 이게 국제 음성교로 이렇게 익속 표시를 하는데요. 흐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그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혀를 여러 번 굴려내는 소리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에스페란토와 한국어는 혀를 한두 번 떨어주는 소리입니다. 노래하자, 차차차, 노래, 소리. 에스페란토의 로하고 한국어의 로하고 가장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물론 로와 로를 구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구분하기만 한다면 가장 다른 에스페란토 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은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로는 상당히 발음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 발음을 로처럼 해요. 아조, 만자조 이런 경우에 만자로 이렇게 발음해요. 조 발음을 못해요. 조 발음을 영어의 발음하고 로 발음하고 비슷해요. 영어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에스페란티스트들 발음 이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유 발음 제대로 내는 사람은 상당히 에스페란토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를 칩니다. 만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란당코, 제스라위로